정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이제 해외 시장, 국내 시장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거래량 분석법을 통해서 시장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업종 대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장에서 뭐 반도체 그렇고요, 전기전자 그렇고 자동차도 올라가다가 밀리는 현상으로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지수상으로는 12포인트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 상황 하에서의 다소간의 조정, 약한 조정의 모습이었긴 했으나 지수상으로는 종목별로의 움직임은 타격이 좀 큰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종 대표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추세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내용도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렸고 관심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점검을 해드리면서 오늘 그 방송 내용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장 지수상으로는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시장 하에서의 그 박스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의 장은 5월 장에서는 현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여 지수가 외부 변수에 의한 하락이랄지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일시적인 그 투매 현상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의 박스 상황을 깼을 때 대략적으로 3070포인트 상황 하에서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지금의 장이 이 박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일시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이탈한 이후에 다시 급반등의 상황으로 추세 복귀를 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혹여 현재의 박스 상황이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도록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3070포인트를 전후로 한 지수 가격 상황하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로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이 지수 구간에서의 접근은 5월에서의 접근 상황이었습니다. 5월에서의 상황은 월봉 기준상으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림이 된다라는 흐름을 말씀드렸죠. 딱 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지수 상황에서 보시는 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 다소간의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모레 또 글피 또 주가가 한 단계 조정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주 후반까지는 이런 모습이 진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6월 상황 하에서는 다시 양선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양선의 모습으로 지수, 시장, 모습, 전체 흐름, 그림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가지 시너리 접근을 드렸었죠. 5월 장에서 양선의 모습으로 크게 올라간다면 6월 장에서 쉬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시장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오늘 그나마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에서의 상황이 몇 가지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근거 지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거래량이라고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은 수급과 관심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수급이 해당 종목, 해당 시장, 특정 업종에 대해서 몰리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관심도가,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수급에 의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종목은 당장의 흐름이 아닐지언정 향후에 주가가 개선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주가가 상승 과정에서 특이 거래량의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구간에서의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반대의 경우로서의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도를 조금 바꾸어서 시장의 횡보 내지는 일정 구간에서의 지수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떤 해석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전체 거래량이 5,800만 주였습니다. 굉장히 이전 거래 대비해서 감소한 현상에서의 모습이었죠. 대략적으로 최근의 장에서 일주일여 상황 거래량이 8천만 주였습니다. 이 8천만 주도 굉장히 거래가 감소한 상황에서의 그 거래 감소 현상 국면에서의 거래량 국면이고요. 통상은 1억에서 1억 5천만 주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인 최근의 장 상황에서의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오늘 거래량이 5천만 주대의 거래량으로 극도로 감소한 현상 하에서의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다음에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거래 꼭지는 주가 꼭지입니다. 물론 다음 거래량, 그 다음 날의 거래량이 또 해석의 부분에서 약간 달리하긴 하겠지만 거래 꼭지는 통상 주가 꼭지라고 많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네, 주가 꼭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 차티스트들이 테크니컬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근거로서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오늘 거래량, 과거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거래량 5,800만 주,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의 주가 상황 하에서 거래량이 감소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주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거래량이 이런 형태로 감소했을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감소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또 증가하고요. 그래프로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거래량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현상 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거래 추세 상황에서 갑자기 거래가 소강 상태 국면에서의 거래 감소하는 현상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가도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거래 규모에서 갑자기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서의 거래량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거래량은 지금 한 3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죠. 요거는 이제 일부 저가주 종목 내에서의 그 거래 집중 현상이 나타난 거래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 미만의 종목들 또 1,000원 미만의 종목들이 당일에 1억 주 이상 거래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이런 경우 이런 특징적인 그 장대 하나의 봉을 세우는 긴 봉을 세우는 거래량들이 가끔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장대의 거래량은 해석을 하지 않는 그 평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거래 감소 현상에서의 그 주가 흐름을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거래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현상 하에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비슷하죠. 지난 4월 상황에서의 거래가 6천만 주대 거래를 보였던 시점에서의 이후의 주가입니다. 주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건 꾸준하게 내려온 거. 요 상황이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주가가 점진적으로 그 횡보 이후에 주가 반등 국면에서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흐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요 국면이죠. 이렇게 거래가 일반적으로 형성되다가 갑자기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 요 흐름입니다. 이렇게 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뿐만 아니고 이전 단계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뭐 아무 때나 보게 되면 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일부분 감소를 하겠지만 여기서 거래가 급격하게 거래가 감소하죠. 요 구간 추세 반전 신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거래가 감소됐다는 현상은 시장이 그 뭐라고 하나요? 이게 종목들이 기존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 완전히 관심권에서 이제 오늘같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종목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팔고 좀 쉬어야 되는 건지 이런 갈등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상황에서의 거래 감소 현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음날 올라가게 되면 또는 주가가 지금 가격 대비 다소간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 여기다가 주식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딛고 올라쓴다고 그러죠.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내일 장에서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요. 이 매도를 받아내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주가의 바닥과 거래의 바닥이 등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상태에서의 거래 바닥이면 여기도 단기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흐름이 이제 읽혀지고요. 여기 구간이죠. 이렇게 급격하게 거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흐름입니다. 요 흐름이네요. 반등의 구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주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움직임 내에서 급격하게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항상 그러한 건 아니고요. 주가의 바닥과 거래의 바닥을 항상 동일시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지금과 같이 좀 어려운 국면에서 흐름이 나타날 때 거래 바닥과 주가 바닥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흐름으로 평가할 때 오늘 거래 바닥은 내일 장에서 상황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거래 감소 현상은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바닥과 주가 바닥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도 하나의 기법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거래 감소,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업종 대표 종목들에 대한 분석과 접근을 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LG화학의 주가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다른 종목의 주가들이 LG화학의 이전 단계에서의 흐름을 쫓아가는, 추종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G화학의 흘러온 주가 상황을 대비해서 현 주가 상황을 대비해서 살펴보면 앞으로의 주가 상황 전개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LG화학은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 지수가 횡보 국면에서의 지난 1월, 2월, 3월 장에서 횡보 국면에서 상황에서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아준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상승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바닥을 찍은 이후에 반등을 주죠. 반등을 주고 한번 제낍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통상은 이 구간에서 주가가 좀 더 목표치를 상향화하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모습이죠. 하지만 LG화학을 비롯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부분의 종목들의 모습이 60일 이평선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60일 이평선이 LG화학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돌아 나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최소한 옆으로 눕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가 60일 이전 주가의 상황이 대략적으로 2월 말이니까요. 아마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쯤 될 것 같고요. 2월 말 구간에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주간이 되게 되면 60일 전 주가 상황 하에서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주가만 유지하게 되더라도 60일 이평선은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 나가는 형태로 모습이 변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20일 이평선도 지금 구간에서 가격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5월 말이고요. 4월 말 20일 전 주가가 4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요 구간입니다. 20일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주간이 되면 가격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도 다음 주 주간에서는 이렇게 돌아 나가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1차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간에서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점이 자동차와 그리고 성장주 섹터의 종목들에 대해서 이 장에서의 1차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먼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 섹터의 종목들은 선별화된 상태에서의 모습이 나오겠죠. 일단은 2차전지 종목 중에서 그 선별화된 종목 중심에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 내에서의 흐름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오 관련 내에서의 종목은 오늘 그 상승했다 되밀림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가능성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조정을 받아주고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모습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의 흐름과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 단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반등을 줬고요. 다시 눌림목을 주고 여기서 가는 구간입니다. 원래 흐름에서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하지만 이전 단계에서의 상승 에너지가 컸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이 이 구간에서 급격하게 내려오는 추세에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격이 아주 강하게 상향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되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두 번의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구간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상황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의 그림과 대비해서 살펴보게 되면 20일 이평선은 이제 눕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가격이 20일 이평선의 20일 전 주가의 흐름이죠. 그러면 현재 가격과 거의 유사한 가격대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만 유지하더라도 20일 이평선은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보게 되면 4월 말, 2월 말이죠. 2월 말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 구간입니다. 요 정도 구간입니다. 2월 말이면 여기가 3월이니까 2월 말이니까 요 정도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날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이평선이 눕고 있고요. 60일 이평선도 이전 주가 대비 많이 내려온 상태이죠. 그래서 60일 이평선도 옆으로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누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1차적으로 바닥을 찍고요. 반등을 주고요. 옆으로 제끼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성장주 섹터가 움직이는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상향 전환하는 흐름으로써 추세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에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을 노리신다고 한다면 이번 주 주간에 움직임 자체가 지금 당장에 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지금의 구간에서의 가격에서 좀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중에 모아가는 형태로서의 이번 주 주간에 대응이 필요한 가능한 종목에서의 내용이고요. 이 외에
지금 보면 하이닉스 먼저 볼까요?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줄여놨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 12만 5천 원이 단기 고점이고요. 12만 5천 원 찍어주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두 번째 상승에서 진짜 상승이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재매수 또는 시점을 잡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2만 5천 원까지 한번 보내고요. 보낸 이후에 다시 내려오면서 돌아 나갈 때가 진짜로 배팅하는 구간에서 흐름이라고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가격은 제가 지금 지난주에 찍은 가격을 보진 않았지만 12만 5천 원이죠. 이 가격이 아마 장중에 12만 5,500원을 찍은 것 같습니다. 12만 5,500원을 지난 금요일 날 찍어줬고요. 금요일 그리고 오늘 조정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다음 상승에 대해서 시점을 잡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흐름과 반등 줬고요. 이 모습에서의 타점을 여기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기간을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구간을 잡은 거고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 후반이나 빠르면 이번 주 목, 금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 구간에서의 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보면 제가 아마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12만 5천 원 선일 수도 있고요. 12만 5천 원보다 높은 가격에서의 타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매수 시점에서의 가격이. 하지만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구간은 이렇게 두 번째 상승에서의 요 시점이 전략적으로 요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고요. 여전히 유효한 국면에서의 흐름입니다. LG화학과 대비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LG화학이 요 흐름 단계라고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주식 투자 나중에 하시면서 21일 평선이 급격하게 지금 하향화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60일 평선이 꺾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때 추세적으로 이 종목이 꺾인 거 아닌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대부분 요 구간에서 80만 원 구간에서 많이들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이전 단계에서 그 LG 화학에 대해서 저점 구간을 매수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요 가격 80만 원 이하에서는 바닥을 찍는다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강한 종목이 한 번에 꺾이지는 않는다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요 구간이 바닥권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바닥 찍고 반등 주고 제끼고 다시 갈 때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전체 그림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61일 평선 꺾였고요. 21일 평선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주가 한번 보게 될까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LG화학 자체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세게 치고 가는 종목의 흐름에서는 모습은 아닙니다. 좀 완만하게, 좀 더디지만 무디지만 꾸준하게 추세를 잡고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주가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80만 원, 90만 원, 대략 10%좀 넘는 움직임이지만 좀 무디게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죠. 대략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 같이 하이닉스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하고요. 반등 주고요. 제끼는 과정에서 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요 시점이 되겠죠. 요 시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주 후반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종목마다 형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 모습들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좀 약간 해석법이 다릅니다. 해석의 접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이전에 주가를 한번 조정을 받아줬죠.
요 흐름입니다. 제가 자동차주가 이 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가지 않죠. 성장주 섹터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성장주와 거의 동일시하게 흐름이 나타나는 업종에서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따라가는 모습은 아니고요. 독자적으로 별개의 흐름에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60일 이평선의 위에서 이 모습으로 가는 형태가 나타나는 그림이죠. 반대로 자동차 업종에서의 흐름은 61선 아래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그림으로 모습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센 흐름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더 세죠. 그림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근데 주가의 탄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업종이 좀 더 강한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오늘 마찬가지로 가격이 고가 대비, 고점 대비, 장중 그 어떤 높은 가격 대비 다소 눌리는, 밀리는, 되밀리는 형태로서의 모습을 끝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흐름이고요. 기아차가 좀 더 낫습니다. 흐름적에서 모습은 탄력적인 모습에서 보면 만도 한번 봐야 되겠죠. 만도가 기존의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십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에서 보면, 여기까지에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리콜 얘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리콜 얘기 나오면서 공매도 물량 나오면서 주가를 한 차례 밀어버렸죠. 하지만 업종의 가치를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만도는 주가 빠지고 현대차는 주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흐름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위축된 과정에서의 모습이긴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흐름 자체가 60일 이평선이 돌아 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눕고 있죠. 유일하게 업종 구간에서의 그 반도체,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흐름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좀 1.6%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고요. 여러분들께 소개드렸기 때문에 변화의 움직임 또는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 종목에서 그럼 좀 더 빠른 현대차로 갈아타자라든가 어떤 그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여러분께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더 빠르면 갈아타야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 하에서 현대차로 갈아탈, 기아차로 갈아탈, 또 현대 이하로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의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L전자 보게 되면 L전자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뭐 삼성전기를 봐도 그렇고요. LG이노텍을 봐도 그렇습니다. 유사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기가 그 L전자에 비해서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한번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SDI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LG화학에 비해서 여전히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 흐름적인 측면에서 아직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흐름이죠. 반면에 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제가 LG화학을 대표 종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가 탄력도 측면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노베이션이 가장 셉니다. 이 흐름에서 강하게 뻗어졌고요. 지금 기간 조정 성격의 제 모습입니다. 가장 세죠. 하지만 LG화학이 됐건 이노베이션이 됐건 SDI가 됐건 단기 구간에서 흐름은 지금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흐름을 놓고 길게 보게 되면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일정 시점이 나왔을 때
갈아타면 되는 겁니다. 탄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SDI가 더 강했죠. 흐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더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지금 현재는 다소간의 그 세 종목 내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이전 단계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하락폭이 컸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상승 각도가 SGI에 비해서 더 크지는 않았던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최근 상황에서 좀 센 거고요. 이런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번에 주가 하락폭이 좀 다소 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이렇게 크게 눌리는 모습이지만 반등 줄 때 또 마찬가지로 크게 이렇게 세게 반등 줍니다.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들이 세게 반등 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거나 뭐 이 종목에도 교체를 해서 LG전자나 또는 뭐 LG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으로 교체 매매할 타임이 아닙니다. 교체 매매는 요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올라왔을 때 요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기전자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물탈 만한 시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흐름 자체는 지난주에 가격 대비 오늘 삼성전기 주가 하락 폭이 나타나긴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흐름의 상황이고요. 이 모습입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확인받고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흐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LG전자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전자 종목군에 대한 설명도 말씀을 드렸고요. 포스코가 방금 보이니까 포스코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가치주 섹터의 포스코는 말씀드렸었죠. 32만 원에서 대략 한 34만 원 구간이 재매수 포인트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5만 원이죠. 그러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재매수 포인트에서의 가격이 거의 다 왔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점에서의 흐름이 요거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닥에서 부분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점 찍고요. 반등 주고요. 제낄 때 요 구간에서의 포인트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에서의 타이밍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볼 때 6월 초 구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가치주 섹터에 대해서는 요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 흐름. 요 구간에서 그 진입을 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1일평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가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흐름이고요. 포스코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그 가지고 계신 종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장주에 문의도 많이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 금호석유 많이 가지고 계시죠. 질문도 많으시고 아마 최근에 주가 하락률이 컸기 때문에 고민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비해서 OCI 한번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단계에서 금호석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바로 가는 흐름은 아니고요. 가격을 찍고 흐름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OCI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요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살펴보게 되면 29만 원대에서 22만 원까지 뭐 7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30% 정도 주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상황에서 모습입니다. 동일합니다.
OCI도 14만 원대죠. 14만 원, 15만 원대입니다. 이 15만 원대에서 대략적으로 가격을 놓고 보게 되면 11만 원까지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3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가격을 놓고 보게 되면 금호석유가 다소 늦게 하락을 시작을 했고 최근에 바닥을 찍어주는 과정에서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 하락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먼저 움직이는 거죠. OCI가 먼저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이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OCI가 장중에 뭐 한 3% 4% 올라가면서 추가 매수를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거의 5% 정도 OCI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석유화학 종목들이 올라갈 때 5%고요. 빠질 때 5%입니다. 굉장히 그 주가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많이 흔들어대는 거죠. 굉장히 많이 흔들어대면서 구간에서의 그 기존의 보유자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더 사는 건 여기고요. 전략적으로 짧은 구간에서 흐름을 매매하겠다라면 여기 팔고 뭐 여기 사면 되겠죠. 이게 가능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팔고 여기 사면 되겠죠. 이 갭이 스프레드가 13만 원에서 12만 원이기 때문에 10%는 됩니다. 근데 요 편차를 이용한 매매는 저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 구간에서의 대응만 하시는 게 어떠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많이 장중에 이제 문의를 하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 한국석유에 대한 흐름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전체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시장의 모습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12포인트입니다. 고만고만한 장세에서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요 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에서의 모습들의 종목들입니다.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0.5% 400원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래소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오란 종목도 있지만 특이하게 움직이는 몇몇 종목에서 흐름이고요. 대부분 주가가 오늘 장에서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으로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230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640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보다 더한 상태에서의 모습이죠. 주식을 여기서 팔아야 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께 매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한 메시지는 여러분께 지금 계좌의 손실이 10%, 15% 뭐 내지는 뭐 거의 준하는 마이너스 상황이시다 하더라도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매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도의 자리 아닙니다. 명확하게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다음 주에 올라갈지 제 예상으로는 아마 다음 주 상황 하에서 시장이 지금의 상황 대비해서 시장의 반전 포인트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월 구간에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에서의 말씀입니다. 터널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새벽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 3월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오늘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가장 어둡고 가장 끝자락에서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6월장에서 새롭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최근에 현 상황에서 주가 조정을 받고 위축되어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대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이번 상승 시기에 잘 판단을 해서 끌고 갈지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정리하고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계좌 포트를 구성할지를 이번 움직임에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습이 나오고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더 끌고 갈지 새로운 포트를 구성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지 다음 주 주간 정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가치 섹터 정리해서 지난주에서부터 뭐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 종목으로 부분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이 쭉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의 가격에서 이들 종목의 하락률이 컸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빠져나오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고요. 이들 종목 잘 재편을 해서 손실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 시장에 맞는 흐름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드리고 수익 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힘드시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말씀드렸던 내용에 의해서 전체 그림과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기 때문에 며칠 지금 뭐 흐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좌 구성, 포트 구성 다 새롭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체 오늘 그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방송도 매끄럽지 않았고요. 내용도 기존에 준비했던 제가 이제 그 챕터별로 준비했던 내용을 완전하게 접하를 하지는 못했는데 좀 사전적으로 전산적인 부분은 제어가 되지는 않지만 한번 예비 테스트라든가 또는 사전적으로 뭐 제가 할 일이죠. 저희 전산 직원이 있긴 하지만 전산 직원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전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잘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뭐 기존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채팅방을 왔을 때 원활하게 외부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나는 컴퓨터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방송을 보려고 했는데 원치 않게 접근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최대한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어하고 조절하도록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의 말씀 양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저는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